쏟아지는 종목 기사들, 그리고 떠다니는 소문들, 모든 게 진실일까요? 핫한 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생생주익 정보 통해서 필터링해드리고 대신 공부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닌 기업, 주가, 재무제표, 그리고 호재 악재 등을 분석하여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필터링 채널 생생주익 정보통입니다. 오늘은 휠라홀딩스에 대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골프 하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빠가 TV 틀면 맨날 보고 있는 지루한 스포츠? 사장님 나이스샷, 부장님 너무 잘 쳐요. 뭔가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웬걸요? 코시국을 지나면서 골프가 2030 MZ세대에게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막히니까 그 돈으로 골프를 시작한 골린이, 골프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생겨났고 골프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골프가 요즘 핫하다고 느껴지는 게 골프 관련된 예능들이 정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골프왕, 세레머니 클럽, 편먹고 072, 그리고 그랜파 등 유튜브를 넘어서 TV에서도 골프 예능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이상 어른들만의 스포츠, 지루한 스포츠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스포츠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에 세컨샷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전데요. 저도 아직은 1년도 안 된 골린이지만 오래 치신 주변 분들께 여쭤보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 비중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제 시작할 건데 골프채 사고 어떻게 하냐 묻는 지인들이 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골린이가 골프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넣고 있는 와중에 휠라홀딩스는 골프 시장의 성장과 함께 주가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휠라홀딩스의 차트, 휠라의 광고 모델 BTS처럼 아주 멋지게 생겼는데요. 그렇다면 휠라홀딩스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영상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1부에서는 기업 분석, 주가, 재무제표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고 2부에서는 더 자세하게 호재와 악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 클래식하다면 클래식하다고 할 수 있지만 뭔가 조금 옛날, 조금은 아재의 느낌이 났던 휠라. 하지만 그 옛날 느낌을 잘 살려서 지금은 핫한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골프로까지 좋은 매출을 내고 있는 휠라홀딩스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간단하게 휠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1911년 이탈리아 비엘라에서 설립된 휠라인데요. 원래는 속옷을 주로 판매하다가 점점 의류로 늘려갔고 1970년대부터는 테니스, 농구 등으로 스포츠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1980년, 90년이 되면서 세계적인 스포츠로 조금씩 올라서기 시작했고 이때 1991년에는 그런 휠라의 라이센스를 가져와서 판매하는 휠라 코리아를 설립합니다. 하지만 나이키, 아디다스 등 뛰어난 스포츠 브랜드들이 앞서 나가는 동안 휠라는 점점 매출 부진이 이어져 왔고 2000년대 초에는 거의 파산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휠라 코리아가 휠라 본사를 인수하고 2007년에는 전 세계 브랜드 사업권을 완전하게 인수합니다. 꼬리가 머리를 먹어버리는 엄청난 인수를 해버린 건데요. 그런데 휠라는 여전히 매출이 좋지 않았고 한물가버린 옛날 브랜드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아웃도어 열풍에 맞춰서 상품을 내놓기도 했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매출은 떨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패션 업계에서는 복고풍이 유행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휠라는 예전의 느낌을 잘 살려서 레트로 트렌드의 중심이 됩니다. 고샤르부친스키, 팬디 등과 콜라보를 하기도 했으며 해외에서는 비욘세, 리안나 등 정말 대단한 셀럽들이 입으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10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바꾸기도 했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활용하는 등 10대들의 브랜드로 자리를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간단하게 휠라의 역사, 휠라홀딩스를 투자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업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휠라홀딩스 IR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이렇게 직접 매출을 일으키는 게 있고 간접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휠라 브랜드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에서는 직접 판매를 하고 있고요. 유럽, 남미, 동남아 등 48개국에서 휠라 라이센스를 주고 라이센스 피를 받는 간접적인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3대 스포츠 그룹 안타스포츠와는 풀 프로스펙트라는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매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한 타이틀리스트, 풋조이, 보큐 엣지, 스커티 커머런 퍼터 등 이러한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는 어쿠시네트 홀딩스를 2016년에 52% 지분을 인수하면서 자회사의 형태로 편입해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회사 분기보고서에는 매출 실적을 휠라 부문, 어쿠시네트 부문으로 두 가지로만 딱 나눠놨는데요. 어쿠시네트의 비중이 엄청납니다. 2020년에 휠라가 약 40%, 어쿠시네트가 약 60%였는데요. 2021년 1분기에는 골프 시장 매출이 더 확대되면서 휠라가 35%, 그리고 어쿠시네트가 65%입니다. 그럴만도 한 게 타이틀리스트의 프로1은 오랜 기간 동안 세계 1위 골프공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골프 클럽, 웨어 등에서도 타이틀리스트는 거의 최상위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투어 프로들이 사랑하는 골프와 골프 장갑으로도 유명한 풋조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대에게는 휠라가 있고 그 윗세대에게는 타이틀리스트, 풋조이 등 골프 브랜드로 휠라 홀딩스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 된 겁니다. 휠라 홀딩스는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6월 29일 화요일 기준으로 59,3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른쪽은 최근 1년간 주가인데요. 사실 코시국으로 인해서 의류 시장이 좋지 않았고 골프 시장 또한 크게 사람들에게 체감되지 않는 시장이라 관심을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쿠시네트의 실적이 워낙 좋았고 휠라 홀딩스 1분기 영업이익만 1,800억을 기록하면서 큰 관심을 5월 초에 받으면서 주가가 한번 확 뛰어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휠라 홀딩스의 10년간 주가를 볼 텐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휠라 코리아가 한국 지사를 넘어서 휠라의 본사가 되었지만 특별히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내지는 못했고 예전에 아재의 느낌으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가는 만원대로 2017년까지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레트로 열풍과 완벽한 마케팅으로 휠라는 핫한 브랜드로 부활하면서 주가도 확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말에는 미국에서 디스트럽터 2가 올해의 신발로 선정되는 등 아주 좋은 매출 실적을 보이자 주가가 87,9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레트로 열풍이 조금씩 사그라들었고 휠라는 또 다른 상품을 내놓아야 했지만 예전만큼 잘 나가는 상품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가는 쭉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어쿠시네트의 매출 증가로 다시금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은 투자에도 안전한 회사인지 재무제표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로 나눠서 살펴볼 거고요. 연간으로 먼저 보고 최근 상황을 보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는 분기로 또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재무상태표를 보면 사실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부채 비율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160%였던 부채 비율이 2020년 말 기준으로는 102%까지 떨어졌습니다. 또한 다른 걸 살펴보면 현금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요. 회사에는 차입금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많은 차입금을 현금으로 다 갚을 수 있을 정도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부채보다 유동자산이 훨씬 많은 상황으로 기업이 당장 망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당기순이익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간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휠라는 2017년, 2018년 레트로 유행에 힘입어서 매출이 급증을 하게 됐고 또한 이 시기에 어쿠시네트 매출이 휠라 홀딩스에 잡히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2조 5천억, 3조를 버는 회사가 됩니다. 또한 휠라는 2016년부터 회사를 재개편하면서 10대들이 쉽게 휠라를 접할 수 있도록 ABC마트, 슈마커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홀세일 중심으로 유통 시스템을 바꿨는데요. 이로써 재고 관리도 잘 되고 수수료도 덜면서 이익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영업이익률을 보면 2016년에는 1.22%였던 반면 2020년대 말에는 10.9%까지 좋아졌는데요. 2020년에는 코시국으로 인해서 휠라 매출이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3조 1천억 원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흑자인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분기 재무상태표를 볼 텐데요.
딱히 변화한 것은 없고 차입금을 꾸준히 상환하면서 부채 비율은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100% 미만인 95.82%로 줄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유동 비율도 좋은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분기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매출이 점점 좋아지더니 제일 최근인 2021년 1분기를 보면 분기 매출만 거의 1조 원에 가깝습니다. 역대급 서프라이즈를 낼 것 같은 좋은 기세의 필라홀딩스입니다. 2021년 1분기의 매출을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매출액은 25.1% 상승, 영업이익은 150.7% 상승, 당기순이익은 239.7% 상승이라는 어마무시한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초에 주가가 급등을 한 거겠죠.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회사 전체 매출을 필라 부문과 어쿠시네트 부문으로 나눴을 때 필라는 13% 상승, 어쿠시네트는 32.5% 상승했다는 건데요. 사실 작년 1분기가 코시국이 시작된 분기로서 매출이 적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필라는 그리 어마무시하게 상승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호재와 악재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여튼 필라홀딩스의 재무제표를 종합해보면 회사는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등으로 따져봐도 상당히 안전한 회사이다. 뭐 당장 없어지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다. 또한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쿠시네트 매출 급증으로 인해서 올해 실적이 정말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휠라홀딩스 1부를 마무리하고 이제 2부에서는 휠라홀딩스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호재와 악재 등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